예민한 사람들이 상대가 힘들어 할까봐 집에 와서 밤새 고민하기도 하세요. 한국에서는 예민한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고 많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런데 예민함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조절하는 법을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상위 1, 2% 지능을 가진 분들은 혹시 원장님도 주변에서 예민하신 분들을 보거나 그런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 지인 중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친구나 지인들을 만났을 때 상대편이 어떤 얘기로 인해서 힘들어하면 혹은 표정이 안 좋아졌다면 이걸로 인해서 집에 와서 밤새 고민하기도 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얘가 좀 안 좋아졌나? 내가 혹시 잘못 말한 건 아닌가?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상대가 힘들어 할까봐 너무 많이 공감하고 본인이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보통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할 텐데 예민한 제 친구 지인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요즘 예민하다 그 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민함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 만큼 네. 그게 어떤 뜻일까? 네.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혹시 정신과 의사가 볼 때 네. 예민하다는 어떤 뜻일까요? 500명의 아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코에 알코올 솜을 갖다 대거나 혹은 인형이 굉장히 기괴한 음성을 내는 이런 걸 봤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울고 떼쓰고 몸 움직이고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는 예민함이 많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데요. 이를테면 우리는 아휴 까다로워 혹은 피곤하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조리 말살을 시켜버리죠. 이게 공동체를 중시했던 사회적인 배경일 수도 있고 또한 유교적인 덕목에서는 수양을 해서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티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 사회는 더욱더 민감하고 못 참거나 혹은 예민하거나 다르거나 티를 내거나 정서적으로 좀 다른 면을 보인다면 이거를 굉장히 낮게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거는 심지어 정신과에 대한 낙인을 찍어서 너 그것도 못 참아? 넌 왜 이렇게 까다로워? 라고 하면서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민함은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들 있어서 역사가 이루어진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넷플릭스도 예민함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혹은 많은 예술 작품들도 예민한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산물이니까 이게 없었다면 역사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은 남들과 다른 혹은 남이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걸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인 거거든요. 혹은 똑같은 게 있어라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작품으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과학적인 발견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고 이게 왜 다른지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차리고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산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예민한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고 안 예민한 사람도 한 30% 정도 되니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해서 힘들어하거나 나만 그렇구나 라고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재 상위 1, 2% 지능을 가진 분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단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으로는 영향을 받으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다른 것 자체에 대해서 또 본인의 다르게 보고 혹은 힘들어하는 면들이나 혹은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면이 너무 많죠. 또 남들의 비난이 아니더라도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질 수 있죠. 왜냐면 관계에서 오는 자극이 더 강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들린다면 우리가 피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예민함을 객관적으로 측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야, 너 너무 예민한 것 같아 하는데 또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내가 예민한 거야? 네. 나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예민함을 좀 객관적으로 측정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객관적인 검사에는 엘레인 아론 박사가 매우 민감한 사람에 대한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항목들을 27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12개 이상이 해당되면 나는 예민한 사람일 수 있다. 참조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에 대한 거,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내면을 잘 돌아보는 항목들, 혹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구별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의학적인 진단 도구는 아니지만 성향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예민한 정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네. HSP인 걸로 나와요. 혹시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내면에 대해서 매우 깊이 생각하고 항상 돌아보고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시고 그 과정 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복잡한 장소나 소음이나 빛 혹은 자극에 대해서 너무나 금방금방 지치세요. 그래서 받아들일 레이더가 너무 크게 열려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너무 쉽게 공감을 하면서 나도 상처를 입고 그걸로 인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는 거는 좋은 거긴 한데 그 사람의 감정인데 내가 힘들어지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연인이나 친구 관계에서 편하게 얘기했거나 이게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나? 혹은 나를 쉽게 생각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그거를 컨트롤 해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기질적으로 너무 타고났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시냇물 소리로 들지만 나는 파도 소리로 들린다면 이 감정의 파도를 없앨 수는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조절하시는지, 이 감정을 타는 서핑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겠어요. 너무 짜증이 나거나 힘들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극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앉으실 때 뒷자리에 앉거나 한 방향으로 볼 수 있거나 혹은 벽에 뒤가 있어서 그런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식당에 갔을 때 한가운데 안 앉으시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등이 약한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내 등 뒤에 뭐가 있을까, 누가 나를 쳐다볼까봐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자극이 온다 싶으면 잠깐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하다못해 직장이라면 힘드시면 화장실이라도 도피를 하십시오. 나의 도피처를 찾아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한테 위험하지 않다, 자꾸 나를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안전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게 잘 작동이 안 된다면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뇌 기능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우리 몸을 긴장을 풀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몸은 내가 긴장하고 있으면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해서 더 긴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점진적 근이완법이라고 하는데 긴장을 쫙 했다가 오히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풀어버리면 이완되는 느낌을 천천히 한번 느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긴장했구나, 나는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것을 느껴가시는 거죠. 제가 몸을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졸중이나 이런 경우에는 뇌 기능이 안 되시니까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반대로 뇌를 살려주는 거죠. 지금 잠시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마비가 돼 있는 뇌 기능을 다시 살리는 거죠. 그런 방법이 안정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긴장을 해서 힘들었으니 내 몸을 안정감을 취하자, 이런 거고요. 보통 제일 쉬운 거는 나비포옹법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나비포옹법은 뭐냐면 내 몸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기한테 달래듯이 눈을 감고 천천히 어깨를 두드려 주는 거죠. 나는 괜찮아, 큰일은 없을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어려워 보이지만 난 늘 잘해왔어. 이거는 내가 내 몸을 눌러줌으로써 내 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를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거죠. 어떤 분은 포근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럴 때 잠이 잘 오는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나의 고유 수용성 감각을 잘 돌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를 토닥거려주고 나를 안전하다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긴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확대가 되면 내 감각에 집중해서 나는 지금 현재 괜찮다, 내가 앞으로의 문제들이나 혹은 이전에 힘들었던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마음 챙김입니다.
이를테면 어렸을 때 일기를 쓰신 이유는 내가 거기에서 너무 빠져 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 친구 누군가 나를 놀리고 바보라고 놀리고 때려서 나는 너무 속이 상했다. 그렇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뇌를 감정에서부터 나를 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게 내 인지적인 뇌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 챙김이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셔서 사람들 안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 혼자 너무 꼬라박히는, 혹은 나 혼자 힘들어지는, 고립되는, 이렇게 되면 더 외롭고 힘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그 사람들과 만남을 이렇게 가지시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할 사람, 나를 좋아할 사람 만나는 거 시간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내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자극을 좀 줄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사람들과 관계에서 너무 뒤었고 힘드셨었다면 상담을 하거나 멘토를 만나시거나 괜찮은 피드백을 받는 연습을 해보셔서 힘들었던 과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도 힘들어서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민함에 대해서 지적과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직관력이 뛰어나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또한 감각적으로도 훌륭하신, 그로 인해서 더 큰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적들의 침입이나 자연재해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위험한 순간이나 혹은 변화의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주변 사람들을 잘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도 있고, 또 남들과는 다른 성과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감정에 충실하시고 대신에 이걸 조절하는 법을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슈퍼맨은 감각이나 직관이나 관계에서 잘 알아차리는 분입니다. 슈퍼맨입니다. 여러분은 강점이 있는 분이니까 나를 잘 달래시고 나를 잘 훈련시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예민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